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간다. 깜짝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4,000원까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굉장히 어떤 기술력 부분에서 TSMC에 비해서 상당히 좀 처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4만전자 간다, 위태위태했었던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5만전자에서 6만전자에 지금 안착을 했고요. 7만, 8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다는데, 굉장히 어떤 희망적인 어떤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기저의 이 움직임에는 바로 코스피의 확실한 어떤 회복세. 어제 3116선까지 갔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1조 이상 팔아대던, 그냥 한국 시장 자체는 착륙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륙하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랜딩 기어 내리는 곳이 아니라 랜딩 기어 올리고 그냥 떠나는 그런 어떤 자본시장의 성격이 강했는데, 다시 이게 외국인 자본 세력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회복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면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까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였던 권리가 굉장히 대폭 한층 더 두터워지는 그런 어떤 이 법안이 마련이 됐죠. 이렇게 되면 3% 룰,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어떤,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이 주식의 어떤 파일을 키워가지고 뭔가 의결권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전자주주 총회까지 이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어떤 임팩트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배당 부분, 그리고 소액주주에 대한 어떤 이 인식 자체가 이제 틀려질 수 있어서 이제 대주주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식시장 자체가 선순환될 수 있는 충분한 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3,700, 4,000, 목표 주가 5,000까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분기점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겠고요.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6천억 싹쓸이 할 만큼 상당히 지금 한국의 국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약진의 모습도 지금 자본시장의 회복세를 더욱더 견인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긍정적인 건 미국계 금융회사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거의 7만 4천, 5천까지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JP모건도 말을 했듯이 기술 격차는 여전히 약간 벌어져 있지만 HBM 사업에 진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삼성전자의 어떤 이 주가의 모습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계속적인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 결국에 가서는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이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가치로 묶여 있었던 이 자금들이 스스로 셀프 디스하는 거야.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깨뜨리는 그런 어떤 이 역작용에 의해서 자본시장 자체가 다시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본의 대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철새가 계절이 지나면 봄에서 가을, 가을에서 봄 이동하잖아. 자본도 똑같습니다. 그 시장 자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그리고 건전성 있게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하듯이 자본도 그 이동 궤적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이전에 비대하게 왜곡된 가치로 커져 왔었기 때문에 이 거품이 좀 꺼져야 된다. 그리고 자본시장 자체가 너무나 왜소했잖아. 정말 밸류업 자체를 스스로를 외쳐가면서 그 가치를 높이려 했지. 아니, 자본의 가치를 스스로가 셀프로 가치를 높일 수가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평가를 받고 그 밸류업이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체력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었으니까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완전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자본시장의 자체였던 이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좀 회복되는 어떤 추세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
이 관세 부분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미국과 베트남 간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뭐 또 이런 이 호재와 더불어서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계속적인 연고점을 갈아치우고, 삼성전자도 뭐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베트남산 상호관세 46%에서 20% 선으로 훅 하고 내려왔어요. 이거 어찌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세 근사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과 영국의 협상에 이어서 베트남까지도 두 번째로 아시아 국가에서는 뭐 최초가 되겠죠. 뭐 확실히 이 관세 부분이 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서 20%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과 또 자본 시장의 흐름은 더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출 규제가 확실하게 지금 선이 굵게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그동안 정말 엄청난 폐해 양상, 그리고 왜곡된 가치, 그리고 뻔뿌질했던, 끊임없이 뻔뿌질했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그 자금들이 이제 선순환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을 뭐 기본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전세값 집주인들이 1억씩 깎아도 세입자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대출 막힌 집주인들, 결국에 가서는 이 잔금 부분을 전세 보증금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 모든 이 기회들이 뭐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갭 투자, 주택, 전세 대출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 겁니다. 전액 현금으로 이제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뭐 어찌어찌 하다가 안 되니까 집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집주인들이 극적으로 뭐 전셋값을 크게 내려도 세입자가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 그죠? 돈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뭐 이 규제가 딱 발동이 되니까 이제 초연끌 냈던 사람들은 거의 벼랑 끝에 몰린 거고, 서울 고가의 집은 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 느낌 없이 6억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비중이 30%란 얘기고,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도 40% 이상이 됩니다. 그게 다 빚이란 얘기죠. 서울 6억 이상 대출 거래 비중을 보더라도 5월 달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갔었고, 작년 2월 달만 해도 뭐 35, 그리고 5월 달이 32, 그리고 2025년 들어서 28% 정도 계속적으로 이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자기 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과 함께 하자면 뭐 올해 연끌 매수자 80%가 3040 정도였으니까 비교적 젊은 세대가 정말 겁없이 뭐 6억 이상 대출 받는 것 아무런 느낌 없이 결국에 가서는 전세보증금 활용할 수 있다 얘기죠. 그리고 그 집값 충분히 분양 대금을 쳐낼 수 있을 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매수세가 몰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월에서 5월 대출을 낀 매수 중에 78.6%가 3040 세대라는 얘기. 그러니까 연끌몰이라는 어떤 견인력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뭐 세대가 뭐 분열을 조장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만큼 지금 젊은 층에서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고 그냥 대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5천만 원 완화 철회해버렸죠. 1억 3천까지 소득 기준을 올려줬어요. 근데 또 2억 5천까지 올려주겠다고 소득 기준을. 아니 이거 세대 간에 이거 완전히 균형 감각을 잃은 어떤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올려주겠다는 완화책 철회해버렸어요. 기본적으로 4050 무주택자들은 그냥 뭐 맨입이야? 맨손이야? 어떻게 하고 이 정도의 3040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굉장히 좀 이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뭐 딱 커팅을 해버린 거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높여준다는 거. 정책 대출 쪼이기 기조 속에서 뭐 당연히 폐기되는 건 확실한 거고요. 결국에 가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는 뭐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겠다. 보증금 사용 제로 거의 뭐 미션이 임파서블이 된 거니까 서울 서초구 3,300여 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메이플자입니다. 전세 가격이 하룻밤새 2억 정도 떨어지는 그런 충격파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뭐 이런 뭐 기존의 그냥 규제들 뭐 관례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지나면 또 오를 것이다. 천만에이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결이 달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점차 오를 것이라는 또 전망은 완전히 이 말들이 무색하게 들릴 정도로 판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 지형도가 그려지게 될 거란 얘기죠. 아니 서울 아파트 가격의 43%가 다 강남 상구에 몰려 있어. 시총만 744조. 완전히 이건 무슨 가분수액 대갈장군이야 대갈장군. 한국 부동산은 그냥 머리만 디립다 뭐 어마무시하게 커버리고 그냥 몸은 그냥 마른 멸치야. 멸치 대가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지금 자산시장 자체가 뭐 기형적으로 커져온 거죠. 강남 상구 아파트 시가총액이 744조, 서울 전체 아파트 시총이 1732조인데 43% 거의 뭐 절반에 이를 정도로 강남 상구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기 세력들이 강남 상구에 집중해서 모든 자금들을 때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건 외국인 강남 아파트 집중 쇼핑 다 픽업 해가지고 픽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높여서 먹고 빠지는 그런 어떤 선수들도 외국 선수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정부가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대를 겨냥한 부동산 합동조사에 전격 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 상구 특정 고가 아파트들 뭐 외국인 편법 증여등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대상으로 이제 다 편입이 돼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매수 심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뭔가 이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어떤 신기류 같은 거래들 때문에 매수세가 뭐 들썩들썩 거렸었죠.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올라갔고 결국 매도세와 매수세의 어떤 균형적인 관계들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규제가 뭐 워낙 강력해야지. 소득무관 6억 원 한도, 2주택 이상 땡전 한 푼 없어. 6개월 내 대출 받은 후에 무조건 거주 의무 부과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자금줄의 커팅 현상이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 계속적으로 높아졌잖아. 754조까지 높아졌는데 그 높아지는 수순의 이 부채 모든 궤적들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한방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뭐 주담대 소득무관 6억 규제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1.5% 가산금리 때리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뭐 역주행하면서 인상이 시작되면서 이 삼중 파고를 넘어서야 뭔가 집을 고가의 집도 뭐 투기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열릴 수가 있는데 도저히 못 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왔던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확실하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집값 급등한 주요 지역 분당, 과천, 양천, 영등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굉장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마지막 주로 이후로 뭐 최대치를 찍었던 이 경기권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양천구와 영등포구 역시도 좀 다음 주에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매매가 이 지표가 확실한 어떤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천구의 지금 실거래가 양상도 상당히 뭐 최고가 거래에서 확실하게 지금 하락세로 전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명암이 싹 바뀌고 있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도 2억 9천, 목동 우성 2차도 뭐 2억 8천, 신월 시형 2억 3천 대부분 뭐 20% 30%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영등포 역시도 지금 뭐 최고가에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당구 역시도 뭐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계속적인 최고가 거래밖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고가 대비 26%, 5% 빠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네요. 과천시 역시도 레미안 슈류가 뭐 어마무시 올랐습니다. 33평이 21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고가 대비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굉장한 어떤 속도로 가격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뚝 떨어지는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아무리 전세가 2억, 3억, 4억, 5억 뭐 뚝뚝 떨어뜨려도 여기에
무리하게 진입하겠다는 생각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당첨되신 분들,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최후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건수도 충분히 많아질 거예요. 올림픽 팍포레온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순위 집주금 나왔는데 뭐 현금 박치기 다 10억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무순위 집주으로서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팍포레온 역시도 앞으로 작년까지 올랐던 6억에서 10억까지의 어떤 상승세는 확실하게 그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무순위 접수를 봤는데 과연 여기에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현금 확실히 이 적립을 해놓은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순위 집주로서의 메리트는 뭐 완전히 사라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5구제곱 10억, 84제곱 12억. 대체적으로 지금 실거래가보다 뭐 10억 이상 높은 어떤 가격대를 보이고 있지만 이거 지금 10억과 12억 온전히 뭐 90일 이내에 3달 이내에 현금으로 동원해서 다 때려박아야 돼. 대출 안 나와요. 6억 이상은 안 나와. 그리고 전세보증금 활용 못해. 그 무순위 집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전세가 보세요. 충분히 뭐 9억, 12억으로 분양대금을 칠 수 있는 어떤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력한 지금 부동산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도 당연히 수상한 거래 현장 점검에 들어가면서 서울 전역, 과천, 분당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마용성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엄청나게 주택가격 뻔뿌질한 그 자금 출처를 밝히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강남 집주인들은 아 이제 내가 깃발 꽂았다라고 좋아했던 그 모든 시절은 다 갔다. 이제 자금 출처, 조달, 사업자 대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 대출 통해서 집을 또 부당하게 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킵해가지고 가격 뭐 올려치고 다시 빠지는 방법으로 뭐 투기했던 사람들 지금 뒤가 굉장히 많이 구릴 겁니다. 뒤통수가 좀 허전한 그런 어떤 느낌도 들 건데 아무튼 집중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여지없이 집값의 허수 부분들을 데모처럼 박혀있던 것들 다 뽑아낼 그런 어떤 기세로 가게 될 건데 확실히 부동산이 정말 단기간 안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국토부도 뭐 지금 뭐 두 손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외국인 강남 아파트 취득 조사 지금 착수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클린해진다. 깨끗해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집값 자체도 엄청난 폭락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수밖에 없지. 그만큼 이상하게 상승했으니까. 그 이상하게 상승했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건 정상화입니다. 이게 폭락 아니야. 그리고 대출 회수, 세무조사, 전세금 반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은 정말 서민들도 차곡차곡 저축해서 저비용으로 진입 가능한 그런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지금 여러모로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코스피가 펄펄 나르고 있죠. 그만큼 자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옮겨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움직임은 결국에 가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의 깃발이 딱 제대로 꽂힐 수 있는 그런 모든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보라 모토바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